미얀마 군부의 정신나간 행보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미얀마 군경에 총을 맞았던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 지점의 현지 직원이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는 대한민국 또한 피해 당사자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미얀마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2개국 합창의장과 연합을 결성하고 미얀마 군부와 경찰에 대응하기에 이르렀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퇴근길에 미얀마 군부로부터 희생당해 피해자가 발생한 신한은행은 양곤 지점을 임시 폐쇄했고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지 주재원들 또한 단계적 철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미얀마를 떠나달라고 교민들에게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수 권고가 내려진 미얀마 일부 주 외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귀국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외교부는 3일부로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철수 권고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행 예정자는 여행 취소, 연기가 권고되고 체류자는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가 권고됩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중대본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며 미얀마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은 정의용 장관으로 최정문 2차관이 중대본 차장을 맡고 이현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중대본 총괄조정관을 맡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 항공편을 타고 지난달 31일까지 368명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양곤, 인천 간 임시 항공편 운항 횟수도 최대 주 3회로 늘렸음에도 비행기 좌석은 모두 만석일 정도로 귀국 수요가 높습니다. 4월 초 일부 항공편은 이미 만석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교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도 앞다퉈 이 항공편을 이용해 미얀마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약 2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생업 등을 이유로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송기나 특별기를 투입해 교민들을 철수시킬 예정입니다. 정의원 외교부 장관은 현재 공관에서 교민사회와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며 결정만 내려지면 24시간 안에 상당수 교민을 철수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군 수송기나 특별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같은 미얀마의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한 거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까지 건드려 사망자가 나오게 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국제기구는 개입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 때도 소련이 기권해서 찬성 국가들끼리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망했다면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미얀마 사태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에는 수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해 수출입 통관 차질에서부터 조업 중단, 주문 취소 또는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6번째로 많은 투자를 단행한 나라인데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한국은 총 184건의 사업에 40억 5,700만 달러, 약 4조 5,296억 원 규모를 현지에 투자했습니다. 코트라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내 기업이 미얀마에 설립한 법인 및 지사는 총 107곳입니다. 이들 기업이 현지에 투자한 금액은 6,680만 달러, 약 7,5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나 은행권에서는 미얀마가 제2의 베트남으로 꼽힐 만큼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금융회사 해외 진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은행은 미얀마에 현지 법인, 사무소, 지점 11곳을 두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과 같은 주요 시종은행들이 미얀마 경제 중심 도시 양곤에 법인이나 사무소, 지점 등을 두고 있고 한국수출입,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도 양곤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이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현재 군부가 ATM을 통한 1일 출금 조처를 내렸음에도 전국 변화의 우려를 느낀 국민들이 연일 자금을 빼가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한국은 미국과 함께 주도적으로 12개국을 모아 시위대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스 등 12개국이 참여했는데요. 12개국 합창의장들은 성명을 통해 전문 군대는 행동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국민을 해치지 않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게 무력을 가한 군부를 비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각국 정부 관계자들도 나섰습니다. 미얀마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얀마의 76회 국군의 날은 영원히 불명예의 날로 새겨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페페TV야, 많은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있구나. 아주 나쁜 놈들이네. 근데 얘네 뭘 믿고 아직도 이렇게 횡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야? 전 세계인들이 모두 미얀마 군부를 두고 비판을 가하고 있잖아.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8개국 국가들은 미얀마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얀마의 날 열병식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 열병식에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부 차관을 보냈습니다. 포민 차관은 미얀마 군사정권 원로급 인사들과 회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를 지켜본 톰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특별 보고관은 전세계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UN 안전보장 이사회 내지는 국제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 군부가 무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비난과 우려 표시에 그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원유와 가스 등 수입원과 무기 구매선으로부터 군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각국의 성명 발표만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에 선을 넘은 듯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얀마 사태에 UN 군사 개입 가능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군이 미얀마에 파견되게 되면 생존의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책임 원칙, 즉 R2P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R2P는 주권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상황들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국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은 해당 주권국가에 있지만 해당 국가의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국제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UN 홈페이지에 따르면 R2P는 3개의 골조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도울 책임, 한 국가가 자국민 보호에 명백히 실패할 때 국제 공동체가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할 책임 등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카다피 정권의 자국민 상대 무력 행사에 맞서 서방 연합군이 대리비아 군사 공격을 단행하면서 R2P 원칙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얀마 사태도 R2P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맥 기사에 따르면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장관은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의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미얀마의 현재 분위기는 명백히 R2P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리비아 군사 조치는 중국, 러시아가 기권했기에 가능했지만 현재는 심각한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강대국들의 타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R2P에 입각한 강력한 조치가 안보리빨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과거 1차 이라크 전쟁처럼 미국이나 한국 같은 우수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보조를 해서 다국적군의 형태로 투입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데요. 이번 신한은행 직원의 희생이 과연 다국적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미얀마
미얀마 민주화 투쟁 지지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을 응원하고 연대의 뜻을 전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군부 쿠데타 세력들의 무시무시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민주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전 세계가 미얀마의 자유, 인권, 평화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연대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고, 안산시의회 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통해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나라의 시민들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을 지지하며 미얀마 군부 강력 규탄, 미얀마 전역의 무력 사용 즉각 중단 및 구금자 석방,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협력 강화와 교민 안전도모,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 응원 및 민주주의 승리까지의 지속적인 지지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대한민국은 그동안 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사막에 수원이 생겨났습니다. 2월 25일 몽골 매체인 인포몽골리아는 몽골인들이 한국의 능력은 놀라우며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부터 한국도 몽골의 조림 사업을 공적 개발 원조로 지원하면서 한국과 몽골의 양자 협력 사업이 형성됐습니다. 2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림청의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평가 항목에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등 5개 영역이었는데 한국은 이 5개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몽골 정부가 중국을 제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몽골에서는 싼 단가 때문에 중국산 농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만큼 일회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내구성이 형편없어 몽골인들은 한국산 농자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자재 업체들이 몽골 농자재 시장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이전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2005년부터 몽골에 한국산 비닐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설치했고 강원도에서 출원한 백합 품종도 선보였습니다. 한국 제품의 우수성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몽골에 진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한국이 2007년부터 몽골의 조림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원시도 지난 2011년부터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사막에 수원 시민의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수원시가 에르덴 솜 지역 100제곱미터 넓이의 땅에 심은 나무만 해도 10만 그루 이상입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유한킴벌리, 한화그룹, 오비맥주 같은 한국 기업, 국회의원 연구단체, 종교단체, 대학생단체 등 여러 단체도 몽골의 조림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킴벌리가 15년 전 한국인의 건강을 위해 몽골에 나무를 심은 뒤 현재 근황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몽골 토진나르스 초원에서 산불이 일어났고 3달 동안 산불이 지속되면서 서울 전체 면적의 70%에 달하는 땅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됐고 해충이 퍼지게 됐죠. 당시 전문가들은 초원이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몇십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사망 판정이었죠. 그런데 몽골 초원이 유한킴벌리 덕에 불과 15년 만에 무슨 북유럽에서나 볼 법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2003년부터 30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산불 피해 지역에 심었습니다.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토진 나르스에는 여의도 면적 11배에 이르는 숲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울창한 숲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유한킴벌리가 이런 사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불 때문에 숲이 파괴되고 사막화가 진행되면 결국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킴벌리는 토진 나르스의 사막화를 막고 야생동물 서식 생태계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산림조성 기술도 몽골에 전파했습니다. 한국 여러 단체들이 몽골의 천문학적인 수의 나무를 심는 건 황사 때문입니다. 이영인 수원시 공원 녹지 사업소장은 우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의 70%가량이 몽골에서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몽골 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부는 황사를 막았더니 더 센 놈이 요즘 기승입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하니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예 외출을 못할 정도로 심한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뻔뻔한 소리를 했습니다. 중국발 황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3월 16일은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한반도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슨 지구 멸망의 날 같았죠.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자오리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꾸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오리제는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 검측 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 몽골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황사의 경유지일 뿐 발원지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몽골에서 최근 황사 소식을 공식 발표했고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는데도 몽골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한국 너네가 왜 난리냐는 거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한국 언론이 몽골발 황사와 미세먼지를 자꾸 중국발이라고 보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15일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중국 네이멍구와 고비 사막에서 발생했다고 밝혀 양국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중국 애들은 김치, 한복, 태권도, 역사 등 우리나라 것을 다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코로나와 황사는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한다. 고비 사막은 중국의 영토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이 맞다. 고비 사막발 황사가 중국발이 아니라고 말한 건 내몽골 지역이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네. 이런 댓글이 많았죠. 대다수 네티즌들은 청개구리 심보로 계속 중국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그룹은 2011년부터 중국과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사업을 갓 시작했을 당시인 2013년 중국 닝샤 지역은 갓 심은 묘목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여전히 사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다시 태어났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림 녹화 사업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산림 수탈이 자행됐고 6.25 전쟁으로 한국의 숲은 1960년대에 민둥산이 5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풀 한 폭이 없는 곳도 11%에 달했습니다. 유엔은 1969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산림 황폐도가 고질적이라 치유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몽골 산불 피해 지역처럼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그런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5%까지 올라섰습니다. 그중 인공림 30%, 자연림과 천연림이 70%를 차지합니다. 국토 대비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을 따져 전 세계 산림 강국을 살펴보자면 1위 핀란드, 2위 일본, 3위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스위스 바로 다음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식목일 나무 심기, 육림의 날에 나무 가꾸기 등 녹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0년 동안 심어진 나무 수는 무려 100억 그루에 달합니다. 숲의 중요성을 인지한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연료 개발 덕분에 산림 녹화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처럼만 하면 지구 전체를 푸르게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의 산림 녹화 사업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녹화 사업에 동참한 나라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의 경제력 상승 역시 성공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어딜 가나 우거진 살림이 많다는 것에 크게 놀랍니다. 한 탈북자는 남조선이 잘 살긴 잘 사는가 보다 라면서 탈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빈곤국에서 외국 환경운동가들이 전 세계의 산림도 이렇게 한국처럼 구원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 그럼 밥 지을 나무 어디서 구하는데? 라는 질문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석탄과 석유가 장작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 역시 한국과 대비된 민둥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녹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난과 겨울철 연료 부족으로 나무를 전부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녹화 사업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산림 조성 사업에서도 모범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쌀을 재배하는 벼농사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정도로 한국은 스마트한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과 중국에 빨리 숲이 우거져서 지긋지긋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